오늘은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 가운데 금덩어리와 함께 부부금실의 묘약도준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머슴 갑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갑갑하던 갑석은 그동안 저축한 돈을 몽땅 챙겨서는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점쟁이 집에 도착해 보니 대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점 한번 보는데 천냥. 천냥이면 효녀 심청이 목숨도 살 수 있을 만한 돈인데. 너무 큰 돈이라 깜짝 놀랐지만 이왕 발걸음을 한 것, 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아서 기다려야 했는데 한나절 기다리니 갑석 차례가 되었습니다. 점쟁이는 한참 갑석을 쳐다보더니 보자기에 무엇인가를 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다 싶을 때가 오면 이 보자기를 펴보시오. 아무리 궁금해도 아무 때나 펴면 안 됩니다. 내 말을 꼭 명심하시오. 점을 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흘러 정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옆고을에 원님이 부임하기만 하면 하룻밤을 못 넘기고 죽어나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목숨이 중하지. 그까짓 벼슬이나 돈이 중한가? 그래서 그런지 공짜로 원님 벼슬을 주고 돈까지 많이 준다고 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그 소문을 듣게 된 갑석은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점쟁이가 준 부적을 쓸 때가 된 거야. 갑석은 옆고을로 달려가 관아에 가서는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님이 죽어나간다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으스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서 촛불 하나만 켜고 앉아있던 갑석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하고 서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점쟁이가 준 부적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귀신 가면이 3개 들어 있었습니다. 갑석은 얼떨결에 하나는 얼굴에 나머지 2개는 되는 대로 양쪽 무릎에 걸쳤습니다. 그러자마자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 무리의 도깨비가 들이닥쳤습니다. 갑석은 너무 무서워서 이를 딱딱 부딪히며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했습니다. 갑석의 모습을 본 도깨비들이 혼비백산에서는 순식간에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잠시 후 다시 스산한 바람이 불더니 이번에는 아까보다 덩치가 크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도깨비 하나가 쑥 들어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석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갑석은 정신을 가다듬고 도깨비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해괴한 장난질이야? 그러자 도깨비가 잔뜩 울상이 되어서는 살살 기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사실 우리는 항아리 속에 있는 금덩어리가 변화여된 도깨비입니다. 이 방 구들장 밑에 파묻힌 지 100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항아리 속에 있는 저희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항아리 뚜껑을 열어달라고 나타나면 우리가 말도 꺼내기 전에 다들 우리를 보고 놀라서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금항아리 3개가 묻혀 있다고 알려주려고 온 것뿐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묻혀 있어서 제발 바람을 좀 쐬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나온 것뿐입니다. 이제 나으리께 다 말씀드렸으니까 방바닥을 파서 우리가 바람을 좀 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 밝자 갑석은 사람들을 시켜 방바닥 밑을 파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금 항아리 3개가 나왔습니다. 갑석은 2개의 항아리 속에 든 금덩어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하나 남은 항아리의 금덩어리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금 항아리 이야기가 퍼지자 갑석의 삼간초가 앞이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인사조차 안 하던 사람들이 쌀이며 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노총각 갑석이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는 젊은 처녀들이 갑석의 집 대문 앞을 괜히 지나다니기도 했습니다. 세상 인심이 참 묘했습니다. 전에 남의 집 머슴을 살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그런데 문제는 갑석이 여자 경험이 하나도 없는 숙맥이라 도깨비보다 여자를 더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갑석이 좋아하는 낭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장터 포목점에서 배를 파는 처녀 꽃분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맑은 처녀였습니다. 다른 처녀들처럼 일부러 웃으며 다가오지도 않았고 금덩어리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날에 갑석이 포목점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배를 한 번 더 고쳐 접고 멀쩡한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갑석은 그런 꽃분이가 이상하게 마음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도깨비 앞에서는 간이 커졌는데 꽃분이 앞에서는 괜히 쑥스러워져서 발끝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처녀가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힐끗 보니 꽃분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갑석이 뛰어나가서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 괜히 무섭고 괜히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갑석을 보고는 기다리다 못한 꽃분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도깨비를 보셨나요? 부끄러운 나머지 얼굴이 붉어져서는 괜한 헛기침만 하다가 갑석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도깨비야 뭐. 도깨비 몇 놈을 보긴 했죠. 그러자 꽃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깨비를 생각하면 밤에 무서워서 잠이 안 옵니다. 혹시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갑석은 그 말이 처녀가 자기를 걱정하는 말인 것 같아서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얼굴이 더 붉어지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 갑석이 들에 나갔을 때 살짝 집에 와서는 밥과 반찬을 해놓고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 사이에 홀례 이야기가 조심스레 오고 갔습니다. 두 사람 다 부모를 일찍 여윈데다가 형제까지 없어서 홀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금덩어리가 있었지만 갑석은 일부러 큰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밥과 떡을 풍성하게 나누고 돼지 한 마리를 잡은 다음 술을 충분히 돌렸습니다. 홀례날 밤 두 사람은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갑석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바지 속에 귀신 가면 2개를 양쪽 무릎에 묶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밤중에 도깨비가 금을 되찾으러 오거나 아내에게 해코지할까 싶어 무의식 중에 무장을 한 것이지요. 신랑이 아내의 옷을 벗기려는데 무릎 부분이 유독 툭 튀어나와 꿈틀거리는 것을 아내가 보았습니다.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다리에 혹이 나도 아주 단단히 났네요.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당황한 갑석은 엉겁결에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했습니다. 아, 이건 우리 집안 내력인데. 내가 너무 기운이 넘치면 무릎에서 귀신이 튀어나와 춤을 춘다오. 지금 색시가 너무 예뻐서 이놈들이 신이 난 모양이야. 그러자 아내는 당황하기는커녕 바지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가면 하나를 쑥 빼내더니 자기 얼굴에 쓰고는 갑석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그럼 저도 무릎 귀신이랑 같이 춤을 춰야겠네요. 서방님, 무릎 귀신이 하나 더 남았으니 어서 꺼내보셔요. 오늘 밤 우리 넷이 밤새도록 놀아봅시다. 갑석은 아내의 해악에 배꼽을 잡고 웃다가 결국 내가 졌소. 하며 가면을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갑석은 세상에 아쉽거나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아내가 갑석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 귀신 가면 3개는 이제 쓸모도 없는데 왜 그리 소중히 간직하시나요? 갑석은 허허 웃으며
이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고 부자로 만들어준 복동이 아니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마루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갑석이 나가보니 예전에 만났던 그 덩치 큰 도깨비가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속삭였습니다. 나리, 드릴 말씀이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사실 항아리가 3개가 아니라 4개였는데 저희가 깜빡하고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았지 뭡니까? 그런데 그 항아리에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부부 금실을 좋게 만드는 묘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항아리 하나를 건네주고 도깨비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석은 그 단지 안에 든 달콤한 꿀을 아내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두 사람은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아들, 딸을 여럿 낳으면서 금실 좋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종종 갑석 부부를 두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은 금덩어리보다 부부 사이가 더 반짝거린다. 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1000냥짜리 점 덕분에 부자가 된 갑석은 남보다 간이 조금 더 큰 덕분에 금덩어리를 챙겨서는 빚도 갚고 장가도 가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정읍군 칠보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 출처는 따로 명기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